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속값이 내린다 할 때 저는 축사를 더 늘렸고, 지금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뭐 예측은 이래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20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라는 저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를 급하게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새우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 암송아지 분양 일반 판매는 안 합니다. 분양 조금 하고, 그보다 전부 다 키워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식 농장과 비육 농장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제가 이제 비육 농장에서 본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번식 농장을 확장해 가지고 이전하는 바람에 투 사이클로 돌아가고, 그 다음 거는 뭐 밑에 거는 아까 곽 팀장님 소개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곽 팀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최근 3년 동안 성적입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8도 출하, 14년도에 36도, 15년도에 33도, 3년 평균 한 100도 정도 넣으면 되지요. 그래,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100도 정도 3년 동안 우리가 소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해는 좀 등급이 좀 잘 나오는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좀 덜 나오는 수도 있고, 또 뭐 이 한 파스는 또 잘 나왔다가 한 파스는 좀 덜 나왔다가, 이런 대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한 100도 한 3년 동안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는 후천적으로 뭐 기능성 첨가제를 일절 안 씁니다. 저는 목표는 오로지 계량에 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도 지금 소가 한 30여도 지금 올해는 한 50도 이상 출하가 될 건데, 올해는 거의 완뿔 이상이 한 98%까지는 올라가지 싶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성적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등급은 나오는데 C를 줄이고, 이제 등심 단면적이라든가 A 쪽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저는 더 만들어낼 거냐, 이런 또 목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소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죠. 다 계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 해요, 말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금 농가들이 계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일관 사육 하시든가 뭐 비육 하시든가 뭐 다양하게 계실 줄 압니다만은, 제가 원래 강원도 쪽을 조금 이렇게 댕겨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가 수정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안 계세요. 거의 수정 사이트에 맡겨놓고 이래 있던데, 또 뭐 지역에 따라 내가 가보니까 숭농 자연개발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지금 문제점을 농가 스스로 안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이번에 강원도 지역을 댕겨보면서 경험상 계량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어떤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어떤 정액에 대한 개념,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개념, 이게 지금 우리 농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계량해야 된다, 발정 왔다,
수정센터 수정시키죠. 정액 좋은 거였나? 예. 돈을 드리는.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가더라고. 그럼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고정관념에 그런 것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 탈피를 못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강원도 지역 다녀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상품을 사면은 비싼가, 산가, 질이 좋은가, 나쁜가. 다 따져보고 상품을 산다, 아닙니까? 돈을 지급하죠. 그만큼의 대가를. 그런데 우리는 수정사에 대한 개념이 지금 각과 을이 바뀌어 있어요. 내가 돈을 주면서도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도 요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수정사한테 요구를 하니까 수정사가 됐던 하는 소리가, 이 사람아, 자네가, 그치, 그러면 수정 왜 해먹노? 저 더 말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내가 수정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때도 한 30대나 했으니까. 혈기도 있었고. 그래가 바로 직접 인공수정을 바로 배워봤어요. 그래가 직접 수정을 하면서 정액을 선택을 하고 계량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도 옛날 지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계량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수정을 못 하시는 수정사한테 그걸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이전 단계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목의 암소, 종비누, 우리가 갖고 있는 암소의 특징을 알아야 돼. 지금 최근에 이제 정액이 이제 조금 분류가 이래 되는 측면이 있는데 분류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특정 정액, 5대 정액 이거를 엄청 찾아요. 5대 정액이 있는다고 툭불 나오느냐? 그건 절대 안 나오고. 부부가 궁합이 잘 맞아야 아가 나오듯이 이것도 궁합이 잘 맞아야 이 목욕하고 정액가 잘 맞아야 좋은 우량 송아지가 생산되는 거지. 좋은 정액, 5대 정액이 있다고 툭 벌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저는 농장을 2군데 하고 소가 한 400도 정도 되다 보니 직접적인 노무 일은 제가 안 합니다. 안 하고 관리하고 수정하고 송아지 치료하고 경영관리만 이래 하는데 우리 농장에 계시는 분들이 발정 발견을 하면은 항상 기표를 적어놔라 그래요, 제가. 저도 이제 시내에서 출퇴근하니까. 그러면 기표 적어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서 후대가 몇 발이 있는지, 등급이 뭐가 나왔는지, 그걸 1차적으로 봅니다. 보고 우리 집에 재고 정액이 똑같은 정액이 제가 재고 갖고 있는가? 지금 우리 집에 가면 200번대 정액부터 제가 1200번대 정액까지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한 1000만 원 넘어가고 제가 엄청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 정액하고 과거에 썼던 정액이 있는가? 그 정액이 쑥놈이 나왔고 툭불이 나왔는가? 비교를 하고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소와 근친관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정액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하죠? 수정하시는 분들도. 일단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심이 제일 많죠. 아니 근데 저희 하는 분은 그걸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한 특정인을 이제 특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잘하시는 분은 저보다 또 잘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최근에 제가 15년도 출하던 소들을 여기 KPN 정액 번호입니다. 이렇게. 이 정액이 15년 전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 700번대 정액 나올 때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좋은 정액들이 있었는데, 특정 정액은 안 썼습니다. 이렇게. 소가 한 33도 정도 나가는 정액 중에서도. 그래, 여러분들이 똑같은 정액을 이렇게 모개가 다른 소에 세 발을 이어봤을 때 투뿔 C 나오는 거 있고 투뿔 A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똑같은 육사이를 졌을 때 모개에 따라서 완뿔 나오지만 도체 정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도 나오고, 이런 후대 축을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해보면은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는데도 완뿔 나오고 투뿔 나오고 똑같은 정액을 썼을 때도. 668 같은 경우는 2군 정액, 그 당시 2군 정액이었는데 또 나온다는 거죠. 너무 5대 정액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모계에 맞는 정액, 그 최적의 정액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5대 정액은 아니더라. 요즘 저 5대 중에 뭐 이렇게 밀매를 하는데 15만 원짜리 거리던데요. 뭐 지으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는 들었어요. 저 옛날에 그 600 몇 번이고 600 몇 번 때 하여튼 10만 원대 거래야 된다 그런 걸 그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때 그 누구 하여튼 600 몇 번 때 그때 그 정액이 하여튼 그 정액은 이런 많이 써봤는 데이터를 많이 봤는데 하여튼 후대 전달 능력이 상당히 좋더라고. 그런 특징 하여튼 그런 정액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중에서도 야매도 횡성은 타 지역보다 조금 이런 게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거를 기준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종축계량협회나 한우계량사업소는 정액에 대해 데이터지요. 이 데이터를 상대로 해봐도 성적은 모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해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쓰는 정액 가지고 여기 비교만 해보면은 결과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해보면은 내 스스로 발전도 되고 이 지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농가들이 보면은 이 다산을 잘 안 하죠. 예. 저희 집에는 다산우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노산우들이. 왜 이 노산우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 이거를 많이 보죠.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이 등급이 안 나오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론학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은 약간 다르죠. 저게 이제 유전 능력이 예. 모개체는 안 들어가고 애비 쪽만 예, 예. 남바만 들어가는 거라서 예. 저렇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것도 정에서 나온 계량 정액에서 나온 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계량 정액에서 나온 정액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종비누를 제가 이제 유관 판단도 하고 후대축 검증도 이래 하는데 이런 소거들은 뒤에 나옵니다만 지금 7산, 지금 현재 8산 했습니다.
구산 임신을 요전에 최근에 수정시켜 놨는데 저는 이거는 크게 연연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후대축. 결과가 중요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암소를 여러 마리 초음파도 많이 해보고 옛날에 그 유전 DNA 검사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최고 분명하더라고요. 어떤 소들은 정비는 소 좋다 해가지고 초음파를 이래 보면 몇 번을 찍어봐 좋아요. 근데 후대축은 또 안 나와. 그런 소들이 또 있어요. 자그마 이래 하고 후대 쪽에 좋은 이 유전을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주는 소들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 이제 초음파도 해보고 후대축도 해보고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저는 그런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들이 이제 임신이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소는 수정이 되는 한까지 끝까지 갑니다. 이 정액이 다 다르죠. 다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삼산후 쪽은 9403구지요. 요걸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이 소가 얼마 좋은지. 이 72634 저거 형매들이죠. 저거 형매들, 죽은 연도는 그렇습니다만, 이 보면은, 이 당시에만 해도 저도 실력이 좀 많이 딸렸는데, 이 소들도 괜찮아요. 그 결국은 유전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인기 정액은 없죠, 여러분. 조금 수정액이라든가 계량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알 겁니다, 보시면은. 자기 형매들 괜찮고, 아까 지 후대들 괜찮은데 숙놈 좋고, 요 뒤에 아까 제가 관심 있게 보라는 9403군. 자기 딸이지요. 자기 딸도 톱불러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위에, 자기 밑에, 자기 본대, 3대, 4대가 다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소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소를 키우지만 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소지요. 이게 돈 벌어주는 소입니다. 여러분들도 투플러스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소 발굴을 그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좀 보면요, 도체중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도체중량은 저는 크게 저기를 안 되는데 A 쪽, 이제 B가 아니고 아까 전체를 보시면 우리가 C도 조금 있으면 전체 숫자에 비해 C는 그렇게 해요.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A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소를 발굴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전에 이 소에 맞는 적합정에 조사를 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기초등록이죠. 자기 형매, 자기 후대들. 요거 보십시오. 관심있게 641번, 641번. 예, 등급도 똑같고. 모녀간에, 제가 이 재밌는 실험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모녀간에 똑같은 정액을 재니까 똑같이 나오고, 등급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데이터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걸 다 집어넣어서 교재를 다 못 쓰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이렇게 이어보는데, 건치는 아니죠. 다르죠. 엄마 하는 거니까 건치는 아니에요. 예, 건치는 아니에요. 예. 애비가 틀리니까. 앱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건치는 예. 아니에요. 예. 그래, 요번에는 빼집 또 땡기는데, 어쨌든 이게 유전이라고 봐야 되지.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한 개체에다가요. 제가 이제 강의하신 지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한 개체에다가 같은
같은 종에 이렇게 나고 이렇게 추가를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는 나이 나오고 하나는 등급 나오더라고요. 같은 종에 한 개체에 나오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집에는 그래 안 나오던데. 757번이 아, 757. 그걸 넣는데 그렇게 757이 조금 안 흔들리던겨. 예,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 네, 그거는 내 757 경험만 했어요. 그거는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다산이죠. 구산. 이제 제가 왜 이러냐, 아까 대부분 농가들이 한 2, 3, 4 하면 다 팔아버리고 소를 바꾸고 또 나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팔. 그러면 일찍 팔으면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돈은 조금 더 받으려가 뭐 수는 있는데 후대축 이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봐야만 다산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뭐 구산 지금 원래 또 지금 10산을 넘는데 이 소 여러분들 젊은 소 뭐 이 3산 하는 소하고 솔직히 우리 한 200만 원 덜 받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등급 잘 나오면 1등급하고 특불하고 벌어 200만 원 차이 나쁩니다. 그렇죠? 한 마리만 등급 잘 받아버리면은 이 소 13까지 하더라도 그 가감산 다 먹고 나간다는 거죠. 그럼 다른 소들 좀 특불 받아보면 아마 원가 계산하면 이 소는 갖다 고맙습니다. 그거 묻어줘도 돼요. 수고했다고. 너무 젊어서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다산을 해봐. 결과를 계속 보고. 저희들 집에 이제 이런 결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수정란 이식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고단가 준다고 사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데는 절대 안 팝니다. 종자 유출은 제가 안 시킵니다. 저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 소를 키우면서 기준이 있는데 종자 유출은 안 시킵니다. 제가 이제. 근데 같은 지역에도 그러니까. 아니 어느 지역에도 지금 뭐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래 내려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소를 보고 암송아지, 분양송아지 주려고 하면 제가 파는데 체란하기 위해서 이런 소를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준다고 사러 오면 안 팝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13년, 15년도 나와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런 소를 보십시오. 딱 정액도 다르죠. 적죠, 원뿔. 이 후대 능력이 떨어지는 소리. 요 지금 이제 마지막 13하고 도태 시기를 낳고 지금 요거는 지금 계획이 해가지고 살을 지우고 있는데 요거는 11산하고 요 종료할 겁니다. 요거. 여기 보십시오. 10산. 이것도 지금 11산 들어가 있는데 이 유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여기서 못 벗어나다. 아까 앞에 보시는 거는 다 툭불 나오는데 똑같이 키우고 똑같은 칸에서 똑같은 조건의 소를 키우는데 어떤 후대들은 다 툭불이 나오는데 이런 후대들은 완뿔 못 벗어나더라는 거죠. 이 고등등록은 이데 종계 한국인형 사업소 이거 새끼는 한 30만원씩 또 나와요. 종계예배 30만 원 나오죠. 지역에 또 우량암소 등록돼 가지고 또 30만 원 나와요. 그런데도 서류상은 이 소가 좋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 이상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는 저도 이제 이 실험을 해보면서 이런 건 유전이 여기 한계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종자는 없애야 된다. 이제 근데 요거 후대는 또 괜찮아요. 요거 40889 요 후대는. 그게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표현이 좋은 게 들어가고. 예, 요 507.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인기가 이게 제가 쓸 때는 인기 정액이 아니랐어요. 이게 이제 한 3년 있으니까, 한 2년 있으니까 이게 이제 후대가 어느 정도 나와가 좀 뿌리지니까, 아, 507 좋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가 떴거든. 저게 좋은 게 예, 많더라고요. 예, 예. 예. 507 정액이 그 당시 쓸 때는 크게 좋은 정액이 아니랐어요. 그래, 이제, 뭐, 829, 뭐, 961도 이번에 좀 써가지고, 요 새끼가 크고 있는데, 이것도 도태를 시켜봐야죠. 여러분들이 다 투표를 받고 싶은 이 유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형매들은 별로라요. 1등급 모함볼 정도 보고는. 근데, 지 후대는 또 다 투표를 나와. 그리고 뭐 인기정액도 한 번씩 써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성, 열성 인자석을 하듯이 이제 요런 소들 자기 형매들 안 좋아도 후대가 잘 나오는 요 형매들에도 잘 나오는 안 나오는 소들은 또 도태시켜 버리고 지 후대가 또 보고 자기 형매들은 보통 기준 평균인데도 지 후대들은 잘 나오니까 요거 형매들은 또 도태시켜 버리고 요거는 또 그대로 또 끌고 가고 계속 또 도태를 해보고 계속 해보면 또 좋은 소가 튀는 소를 찾아가지고 그거는 보유를 하고 계속 그렇게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 한 2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라오니까 꾸준히 가더라고요.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제 해보면 이 굴곡이 있는 거를 도태 계속 시기 나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준선에 올라오더라. 여러분들도 뭐 일과사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 송아지를 사과와시가 와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는 전화기를 안 끄고 들어가지고 일단은 번식이 중요한데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계량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량을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 농가들이 뭐 입으로 소를 키우는데 글로 하긴 참 어렵죠. 저도 전문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이래 하다 보니까 글로 조금씩 해보는데 계량이 먼저 돼야 고급육이 나온다. 1차적으로. 그래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암소를 남겨둬야 되고 제가 아까 여러분 앞에 자료를 보셨죠. 이제 그런 불량 행질을 계속 도태시키고 없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체형이 이제 적은 거, 이제 이 흔들리는 소, 체형이 적은 거, 후대 성적이 좋지 않은 거, 난폭한 개체들, 유별성이 떠받고 좀 괴롭히는 소들, 좀 별난소, 형매 성적이 좋지 않은 거, 순번대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런 걸 거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보셨던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모아지고요. 과거에는 우리 컴퓨터라든가 좀 거리가 멀었죠. 멀었고, 요즘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컴퓨터가 조금 거리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컴퓨터 굳이 안 가도 요새는 스마트폰 다 잘하니까 컴퓨터 자판은 안 되는데 요새는 휴대폰 이거는 잘 되죠. 굳이 요즘에 컴퓨터 아니라도 요런 거 정도는 하면은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론하고 이제 현장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이 정보는 우리가 할 일이라. 여러분들이 할 일. 제가 댕겨 보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안 내줘. 수정신고 제대로 안 해주고 KPN 정액 정확하게 안 내주고 하니까 이 정보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이게 제대로 안 해주고 이게가 바뀌고 그럼 완전히 엉뚱한데를 갖고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수정하면 KPN 정액을 축협에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 추천 정액까지 뜨는데 이건 이론학적으로 이제 이래 되는 우리가 보면은 소 키우시는 기본적으로 눈은 갖고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 소가 좀 길다, 좀 낮다, 뒤가 좀 적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소를 한번 보고 이 데이터를 한번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주로 이제 요런 부분 잠깐 안 맞아요.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 이전에 우리가 제 육안 판단부터 우선을 합니다. 저는 육안 판단을 우선 해가지고 이게 육안 판단이 맞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참고를 합니다. 아까 72634 그 수입니다. 이게 체격이 좀 크죠. 대부분 보면 우리 집에 와보면 소를 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쫙 와보면은 체격이 잠깐 큽니다. 소들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기록은 거의 안 하죠. 이 참 저도 이게 이제 뭐 기록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소 키우고부터 소에 관련된 기록은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소를 이렇게 키우면서 소하고 관련된 일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베이비 부머 마지막 세대인데 오늘 컴퓨터가 조금 못 배웠죠. 우리가 학교 다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가 늦고 이 쓰기가 빠르기 때문에 책상 위에 매일 많이 적어놨죠. 이 다 일상 여기 이제 분만표 송아지 놓는 분만표 만들어 놓고 이 그냥 오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오늘 것도 그렇게 아침에 뭐 행성 갔다 와 오후에 도착해 가지고 농장에 수정 시켰다 뭐 개표 몇 번이었다 이런 일상을 씁니다. 그냥 뭐 양식에 서식에 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쭉 지나다 이변지점을 지금 꽉 있습니다. 10년 지난 것도 한번 듣기면 그날 무슨 일 했네, 손님이 누가 왔네, 뭐 축협에서 어느 직원이 와가지고 오늘 기표 달고 갔네, 이런 기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억이라 그런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며칠 전, 특히나 연세가 자꾸 드시면, 3일 전에도, 그것도 모르고, 조금 전에 있고도 잊어보고 하니까. 이 기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산이 되고. 이제 통상 현재 지금 이렇게 쓰는 과정이고, 썼던 기록들이 여기 있습니다. 2000년 자료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에 DNA 검사하고, 초음파해보고, 도축하고, 그 나름대로의 느낌을 적어보고, 이게 계속 축적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용기록부에 제가 나름대로의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 지금도 현재는 이걸 지금 쓰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있었던 소는 아직 20몇 년 전부터 소를 키우기 시작했는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이래 보면 별거 아니다 싶으죠? 이 자료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소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은 처음에부터 제가 많았던 소가 아니고, 저도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기 싫어가지고 전형적인 농민입니다. 농사짓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소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기록을 그 당시에 소를 사가와가 키웠기 때문에 이 기록이 며칠 날 어느 시장에서 얼마 주고 사가왔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몇 달 키워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출하를 하고 도축하니까 등급이 뭐 나왔고 돈을 얼마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딱 해보면 우리 속값 흐름을 너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22년 동안, 약 한 30년 동안 이를 모아보면은 이 한 장에 30두인데 해보면은 너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속값 변동 추이를 요 한 장에 30두를 볼 수 있습니다. 석장만 넘게 보면 100두를 봅니다.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두수가 많아지지만 과거에는 한 100두 정도 저도 뭐 4발에 5발이부터 뭐 소를 시작했으니까 몇 년 동안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속값 흐름을 쭉 알 수 있고 사료값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속값이 흐르고 쭉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 뭐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같은 경우는 딱 그래프 딱 만들어 착착 이래 갑니다. 교육을 해주지요. 근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너 밑에 물어보면 요 집에서 속값이 이래 흘러가게 간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공식적으로 내 나름대로 판단해 2020년까지 분명히 간다. 소를 계속 늘립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속값이 오르면 사료값이 내리고 사료값이 오르면 속값이 내려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소 키우는 사람들도 그러고 시내 장사하시는 분도 그러고 소비자들도 그래요. 경기도 안 좋은데 소고기가 비싸다. 장사는 소비가 장사가 안 되는데 속값이 와 안 내리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하고 저거하고 수급 불균형이거든요. 제가 그럽니다, 울산서. 지금 장사 잘 되면 우리 이제까지 한우, 수입고기 차별화, 등거, 뭐 냉장육 이거 맞는 거 저 하루아침 다 내놨는다. 당신들은 장사하는 사람은 순간직이지만은 우리는 평생직업인데 이 우리가 한우에 우리 키우시는 분들 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이 한우에 대한 브랜드 인식 소비자에 대한 이걸 인식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평가원도 등급들 이래 제도들 만들고 이렇게 한 게 다 우리가 한우를 보호하고 우리가 이 수입 고기가 차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안 된다. 장사 잘 돼버리면요. 우리 좋은 소가 없어요. 그렇죠? 뭐 과거에 브루셀라부터 이리저리 파묻어 보고 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재와가 또 파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그래 속값 파동 온다 해가지고 뭐 전응형으로 도태하고 뭐 생산 도수 감소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말도 폈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 우리가 소가 숫자가 적어요. 240만 두. 많을 때 뭐 300에 한 30만 두까지 올라갔던 소가. 그만큼 줄어있거든. 근데다가 여러분들 소값이 좋으니까 비육하시던 분들이 또 수정을 다 이어버려요. 암소 지금 도축할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 장사 잘 되면 우리는 생산 농가는 장기적으로 이 한우 이미지를 그만 늘 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축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는 측면이 제가 이런 걸 봅니다. 제가 판단하고 이런 걸 계속 기록을 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쫙 써보십시오. 양식에 얘가 끼 맞추는 것 이런 거 해보면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냥 내 일상을 적어보시면 돼요. 사모님 같은 것은 뭐 시장 갔다 온 이야기도 적어보고 친구 만나는 이야기도 적어보고 오늘 소축사회가 밥 줬는 이야기도 적어보고
구분 없이 이래 관계없이 일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계속 기록을 해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번식을 이래 해보면은 수정 잘 안 된다, 뭐 어떤 손은 수정이 잘 되는, 어떤 데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제일 문제가 운동부죠. 여러분들 뭐 축사 다 똑같다 아닙니까? 규격 축사, 파이프 축사, 뭐 4m, 8m, 4896, 4284, 이거 딱 규격 아닙니까? 그 규격에 저희 축사 저 뒤에 사진이 나옵니다만 이 법에 보면은 번시구 두수하고 똑같은 비유구 이 사용 면적이 달라요. 근데 우리 농가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비유구 5발이어야 할까 번시구도 5마리라고. 비유구 4발이어야 할까 번시구도 4발이라고. 그럼 번식 잘 안 돼요. 일단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번시구가 비유구보다 농장을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살찐소들. 이 2마리 토끼를 한 목에 다 들여잡으려고 사람들이 번식을 사료를 많이 줘요. 주로 살찐소들이 번식이 잘 안 돼, 수정이 잘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래 보시면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요거 두 하나만 해결하면 수정 거의 돼요. 이런 번식장애가 이제 이래 살찐소는 안 된다. 이 사람은 같은 경우에 새끼 놓고 바로 팔기 위해 가지고 살을 이래 재우는데, 그러고 우리가 또 소 키우시는 분들이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면 소가 제일 손쉬우니까 단가를 많이 받기 위해 가서 살을 재우는. 번식은 그러니까 이쪽을 치중하다 보니 번식이 안 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번식구 칸들인데 문을 쫙 한쪽으로 열어놨죠. 그 뒤에는 또 뭐라요? 우측에요? 예? 우측에 뭐 통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복동입니다. 복식동입니다. 복식동이고 복판에 아니, 소 있는 데서 예 저 우측면이에요. 여기에요. 예. 요 문 반 열고 요 반 아닙니까? 송아지 키우는데 송아지 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아닙니다. 이 큰 소가 이쪽을 이래 갔다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예. 저 오늘 적어놨길래. 요 축사가 4m, 8m짜리거든요. 4m. 요 기둥에서 요 기둥에 4m. 적어놔서 예, 접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끝에 칸에 문을 띄버리면은 소가 이쪽을 이렇게 돌지요, 전체를. 그럼 여러 마리가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죠. 저걸 아예 문자가 띄는 거하고 저런 거하고 어느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거요? 저 문자가 다 쪄버리는 거. 똥을 쳐보면 또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래 수정된 소들은 또 가다야 되니까. 이렇게 문을 양쪽을 이렇게 열어놓고 전체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꾸 발정 발견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저거가 발정 발견을 억수로 잘해요. 운동도 많이 하고. 제가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5m, 10m 이제 예. 행성지역은 그렇구나. 예. 5m, 10m. 예. 그걸 만약에 10m, 10m를 이렇게 통합을 해놓으면은 예. 그게 운동량이 많을까? 5m, 10m짜리가 많을까? 그게 좀 적어갖고 대부분 이렇게 5m, 10m를 해놨는데 그걸 하나 터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트는 게 낫습니다. 트는 게 훨씬 나을 것 예. 같아요. 예. 운동은 많이 해요. 요 뒤에 규격 아닌 또 그런 거 비슷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붕도 전부 1대1로 이제 우리가 태양은 간접광보다는 직접광이 훨씬 낫거든요. 이
다른들이 축사를 지을 때 저도 이 계산을 대고 이 축사를 지었는데, 일단 칼라강파만 쭉 듣는 것보다 선라이트를 많이 넣는 게 좋다. 태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장님 저 뭐야 붉은소 저거 있잖아요. 예. 나는 붉은소를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붉은소가 들어있어요. 성능은 좋네요. 사진상은 약간 붉어 보이는데요. 이 사고가 한 12산 정도 하고 13산 정도 지금 실제로는 안 붉어요. 안 불고 있습니다. 사진상이라서 그렇지. 예. 이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소가 000186 남바들입니다. 여러분들 뭐저 000 남바 소 거의 안 갖고 계시죠? 전부 002지요. 000186 남바입니다. 상당히 현재 이 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였던 사진들이고 아까 그 번시고 있던 칸이고 내나 이 칸들입니다. 이게 복식동 아닙니까? 이 복판에 이제 TMR 기계가 내일 깔려 있고 그렇죠. 아까 암소 우리 집 아까 72634번 3958번 번호 받고 이 소들도 살을 안 지우지요. 여러분들도 이상적인 번식입니다. 여기 아까도 사진을 계속 암소 사진을 보셨는데 여기 이상적인 번식입니다. 저희보다 보통 좀 마른 것 같아요. 사실. 조금 그런 차이는 있겠죠. 또 우리가 실물하고 사진에 또 차이도 있고. 그러니 저거 그럽니다. 교육을 보면은 살은 절대 지울 필요 없다. 암소 번식의 역할이 1년에 새끼 한 마리 놓는 게 자기 역할이지 사로 4kg, 5kg 준다고 2마리 놓는 거 아니잖아요. 4kg, 5kg 준다고 송아지 좋은 소 놓는 것도 아니고 최적의 생산비를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생산하는 거죠. 최소한의 생산비를 가지고. 송아지가 새끼 접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살을 더 주게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요 번식우들의 똥 변입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이 옛날에 우리 뭐 요새도 소똥도 층계가 있다는 이야기 옛날에 있잖아요. 이 비유구들하고 그런 이 변에 사료들이 많이 섞여 나오죠. 사료가 이 특히나 옥수수가 눈에 제일 잘 보이죠. 소가 될 때가 이래 나오니. 일부분 미생물들 빨아먹고 다 못 빨아먹고 이래 나오는데 번식우들은 최대한 이렇게 너무 묽게 나온다든가 사료에 똥에 사료가 섞여 나올 필요가 없어요. 번식우는 자기가 우리가 사람이 주는 걸 최대한 자기가 소가 흡수하고 최대한 흡수하고 나머지를 빼내야지. 불필요하게 사료 많이 줘가지고 사료에 똥에 사료 섞이 나오면 냄새 많이 나죠. 팔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여름에 팔이 많이 생기고 냄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산비 많이 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아는데 방금 막 말씀하신 안 지키는 거죠. 지키셔야 돼요. 생산비도 적게 됩니다. 냄새도 적게 나고 파리도 덜 생기고 딱 규정을 딱 정했으면 눈 딱 감고 지켜야 돼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 주는 방법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변 상태 연자 바퀴인데 여기 보시면 운동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요 축사가 50짜리입니다. 50짜리인데 짜투리 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축사들 보면 다 짜투리 땅은 조금씩 있죠. 정말 반듯반듯하게 땅이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농촌은 우리 현실이 요 짜투리 땅을 이렇게 운동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니지 아시피요. 이게 여기 축사하고
아까 밑에 축사 간접광하고 수정을 지금 수태율이 다릅니다. 여기는 수태율 97% 나옵니다. 1회 수정이. 아까 거기는 간접광 85%. 제일 앞에 아까 사진에 보면 수정 나누고 제가 인공 수정 날짜하고 분만 예정일하고 쭉 기록을 해가지고 책상에 나누고 계속 수기로 써가 나오는 거 연말 되면 이제 입력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빼내고 이래 하는데 해보면 데이터를 계속 보면은 1차 수정, 2차 수정, 뭐 저도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5회, 6회 수정 가는 거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고 2, 3회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 제가 해볼 때 직접 태양광을 받고 이 자투를 땅으로 더 운동을 시키니까 수태율이 막 확실히 올라가더라. 대부분 자투리 땅에 나무 풀라 있고 뭐 그렇죠. 그냥 비워놓은 땅들이 조금씩 있죠. 축사권 뒤에 보면. 그건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축사로. 그러면 제 이야기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수태율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영남 지방에 이제 경주라든가 김해 뭐 하여튼 뭐 주변에 지인들도 있고 교육해주는로 가는 뭐 조합도 이래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교육을 해주고 현장 컨설팅 뭐 좋은 말로 컨설팅이고 이래 한번 와보아줄라 해가 가보고 이래 사진을 찍어 온 건데 요거는 소들은 사료를 많이 먹고 살찐소 한번 암소가 지방이 드륵드륵하게 살찌는 이런 손녀 보면 안에 지방이 꽉 차 있어요. 수정한다고 손녀 보면 여러분들 수정사들이 이래 손녀 보고 이소 살쪘는데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합살은 많이 줘서 지방이 찼다는 거죠. TMR을 이거를 많이 주면은 소는 살이 져도 지방은 잘 안 차요. 물론 이제 단백질가 지방하고 저지방하고 저단백하고 조정하기에 조금 딸리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TMR을 번식으로는 그렇게 영양을 높일 필요는 없다. 저지방은 빼고 저단백만 조금 높여주고 그러면은 지방은 안 차고 살은 약간 져가 있고. 아까 우리 소들이 다 그런 형태입니다. 진짜 일일 생산비 여러분 다 들겠지만 제가 배합사료 보통 기본 주는 사람이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제가 배합비 기준해가 거의 좋은 뷰가 한 6대 4쯤 되겠는데 예? 좋은 뷰 6대 4쯤 되겠어요. 6대 4요? 그래 한 40%는 그건 되죠. 어쨌든 조사료를 위주로 저는 많이 합니다. TMR을 이렇게 비벼도 배합비를 지방을 거의 안 채우면 이렇게 아까 그 축사드립니다. 요거하고 제가 아까 수정 이야기했잖아요. 여기하고 수정을 해보니까 수태율 차이가 나더라. 관적광과 직접광. 여러분들도 요런 자투리 땅을 답은 뭐 몇 평이라도 좋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맞으면 나가고 안 맞으면 안에 들어오거든요. 인위적으로 후치해볼 필요도 없고 일부 나가라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햇빛 직접광을 비타민 D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밖을 나갔다가 자기가 특히나 대기 더우면 안에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보니까 수태율 차이가 여긴 없더라. 여러분들이 공간 활용을 해가 소득 증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내 아까 그 큰 축사 거기동인데 직접 수정하면은 직접 수정 안 하는 이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정사들이
혹시나 수정은 사고 와가지고 조금 일찍 싶어도 수정을 하고 조금 늦어도 수정을 하고 가지요. 저도 이제 출퇴근하고 밖에 이렇게 댕기고 뭐 이 사회적으로 밖에 일을 하다 보니까 농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산상은 수정식이 뭐 되지 싶어 가가지고 수정을 이었어. 스탄줄을 턱 열어보면은 아직 타고 있어 발전기가. 그러면 직접 수정하면 시간 뭐 한 몇 시간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어버리면 되거든. 배란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이 조금 일찍 되는 수가 있고 좀 늦게 되는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가 그러죠. 처녀소들은 발전 기간 좀 오래 가죠. 경산우들도 건강한 소, 얘네들은 약간 길게 갑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이제 직접 수정하면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시겠지만은 분만 후에 첫 발정 오는 건 대부분 수정을 시키지 마라 그러죠. 자궁 회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는 바로 합니다. 40일 넘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우리 뭐 10일, 20일이라도 오면 시킵니다. 그때도 지켜요? 예. 예. 회전율 아닙니까? 들어갔는데요. 29일 만에 나오는데 30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붉은색이는 그소가 11산 했다 하죠. 그래서 8일 만에 수정해 봤습니다. 되더라고요. 보통은 새끼놓고 이제 13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좀 다양해요. 좀 다양한데 보면은 뭐 한 달 지나야 되는 곳에서 20일 지나야 오시는 분, 뭐 10며칠 만에 오시는 분, 각각 가정마다 약간씩 사육 방법, 이 태양을 얼마 받느냐, 사료 급여 방법, 여기서 약간씩 주기 약간 달리 와요. 오는데, 일단 이론상 교육하시는 분들, 이론하시는 분, 일단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자궁회복과 난소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수태율도 떨어진다고. 그런데 직접 수정하면은 정액 10,000원짜리 써봐야 10,000원 버리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근데 요걸 포기를 안 하고 다음 주 21일, 기본적으로 21일 아닙니까? 20일에서 22일 동안 돼야 발정이 오니까. 그렇죠? 여가 수정되면은 21일 생산벽, 그 날짜 21일 버는 거. 직접 수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였습니다. 발정 오면. 10,000원 버린다 생각하고. 5,000원짜리 정액이면 5,000원 버리고. 있는 기술이고. 있는 기술을 사용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소득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쭉 소들이 한 칸에 3마리씩 이렇게 들었는데 이 소들은 임신어들입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진짜 우리 집에 이제 과거에는 제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각했는 소, 안 했는 소. 아까 간접 광고 칸에는 전 제각 안 했는 소들, 나만 꿀 있는 소들. 아까 위에 칸에는 제각 다 하고 없는 소들. 구분해 놨습니다. 하고 수정하고 60일 감정합니다. 60일 감정하고 임신어들은 한 칸에 3마리씩 다시 옮겨버려요. 전체 이 축사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허가 면적이 이 축사에 소를 계속 돌리는 거죠. 분만우들은 분만우대로, 임신우들은 임신우대로, 발정우들은 교미해야 될 소들, 교미해야 될 소들 다 이렇게 모읍니다. 사오는 것 소들 아까 보시지만은 별난소 다 도태식. 처음에 한 군데 농가가 서열 싸움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이 뒤에도 그런 서열 싸움에가 다친 소들도 사진을 해놨는데요. 좀 특히나 별난 소들이 있죠. 그러고 한 마리 공격하면 여러 마리 같이 공격하죠.
그럼 그거는 뭐 없애버리면 오늘 도태를 시키고 계속 도태를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이런 소들 모아도 안 싸워요. 기본적으로는 조금만 하는데 그렇게 싸우진 않아요. 그래도 등급 잘 나오면 그 아파서 어떻게 도태시켜요? 전체 농장을 버린다니까. 전체 농장을. 또 그런 소들도 더 후대 등급 잘 안 나와요. 성격이 좀 마른 성격이라. 예. 성격이 좀 적어야 난폭한 소들이 예, 잘 안 나와요. 나는 쭉통에 똥 싸고 좀 사는 것도 있으리로. 죽통에 그거는 축사를 잠깐 수리하는 수도 있고 그런 소들이 뭐가 부족한 소들입니다. 아그 똥 같이 쓰냐? 그래 계속 소를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군자리 그대로 두고 거기서 새끼 놓고 거기서 수정하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두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 계속 소를 돌립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또 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일하시는 분들이 발정화 저건 수정한 날짜가 안 맞는데 발정화도 이 발정 발견을 또 제대로 정확하게 못 찾아내는 거예요. 60일 감정해가 무조건 다 빼내.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찾아요. 그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소리를 돌립니다. 혹시 계절 번식은 안 하시나요? 계절 번식은 안 합니다. 그냥 연중. 예, 연중 생산입니다. 저는 계절 번식 그것도 별로 권장, 어디 누가 물으면 권장은 안 합니다. 수정란 이식, 한 15년 전에 한 80도, 100도 한번 해봤는데 권장 안 합니다. 15년 전에 내 수정란 이식 많이 해봤습니다. 권장은 안 합니다. 너무 기술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저는 권장은 안 합니다. 그거를 실패를 하고 제가 이 개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내가 그 농가에 갔던 사진들인데, 우리 농장은 아까 우리 농장하고 사진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제가 교육해주고, 뭐 현장에 가보고, 요분은 이제 근처 애니멀 쪽이고, 이 볏집은. 우리가 볏집, 과거에, 여기도 보면 조사료는 좀 약하지요. 우리 울산도 보면 조사료 기반인 시설이 상당히 약해요. 약하게 되면 전라도 볏집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수입 건초가 훨씬 싸요. 볏집보다. 이 볏집을 우리가 이 과거에 뭐 손가 묶다가 사각 묶다가 이 원형을 이렇게 묶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덜 흘리고 이래 했는데 세제를 하는 게 좋다 그런 거는 여러분 알지요? 볏집은 몇 센치 간격 썰어가지고 오면은 좋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전기 짝들도 없고 원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왕 돈 주고 살 거면은 세제를 했는 걸 사라. 이 세제를 안 했는 것보다는 세제를 했는 게 많이 먹습니다. 예? 만지기도 쉬워요. 풀어주기도 좋고. 그래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건강한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볏집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 애니멀 쪽이라도 이거 요즘 한 200원 정도 하니까 이 볏집도 사요. 애니멀이 한 200원대 정도 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볏집이 영양가 없는 건 니네도 다 알아요. 그냥 소화시키 주는 게 아니라 그 볏집 주지 뭐 큰 영향이 있나요? 말씀 맞아요. 그런데 많이 먹어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농경사회 때 보면은 볏집 가지고 전부 새끼 있고 다 끈으로 활용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거. 그거를 자기가 소화를 효소를 다 만들고 배설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억수로 체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이 볏집을 자기가 변을까지 만드는 이 과정이 억수로 복잡해요. 그냥 우리가 그거 다 알 필요 없어.
많이 먹으면 침이 많이 생긴다. 침이 많이 생기면 소화 효소가 그만큼 많이 생기면 이리가 그만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빨간 푸대 저거는 무슨 약이에요? 예? 저 빨간 푸대. 볕진 옆에 뭐예요? 이거 건 아닙니까? 아니 그 볕진 옆에 꼭 푸대 하나 있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 제 농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뭐, 위에 뭐, 세머진 균이 어떻고, 우리 그거 다 별로, 그거는 학자들이 하실 일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볏짚을 많이 먹어야 된다. 영양가가 없다. 근데 이 볏짚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건 다예요. 그 사장님 드시는 그 생균제제 안 먹이시네요. 생균제 TMR 하는데 조금, 테이마도 하는 데 예, 가니까 예. 별도는 언제? 네, 별도는 안 줍니다. 오늘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 이 볏짚을 많이 먹어야만 소화 효소균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위해서 그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 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비유구들 예를 든다면 나갈 때도 말기 되면 사료 안 먹는다 소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위가 갔습니다. pH 산도가 높아가지고 위가 갔어요. 그래서 이게 볏짚을 많이 먹고 소화를 만지면 pH 위산 산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해가지고 위가 건강해지고 소가 건강해진다는 원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리가. 그 정도만 우리 농민은 알면 되지. 뭐 어떤 머리에 저도 잘 몰라요. 오늘 제가 항상 기준에 우리는 그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상은 학자들 교수분들이 알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비육이나 번식우들을 이제 건강한 소를 우리가 생균제 이야기 하시는데 어느 생균제 장사 뭐 어느 미생물 어느 게 좋고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그거 다 하고 법적 기준 다 맞춰가지고 다 배양해가지고 잠재워놨는 분말 형태 다 잠재워놨는 온습도 되면 다 다시 정식하거든요. 2, 4, 6, 8, 10으로 막 계속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기하고 접하지 말고 그 설명서 써놨죠. 땀은 최대한 빨리 먹이고 공기하고 접하지 말고 쓰고 남은 거는 최대한 밀폐를 하라. 그게 뭐냐 공기하고 접하면 죽던가 온도가 맞으면 정식을 하거든요. 온도가 안 맞으면 다시 죽어. 그런 원인의 이해가 그런 설명서를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생균제 사다 쓰시는 분은 최대한 소포장을 써야 돼요. 어떤 데 뭐 5kg, 10kg짜리 소도 몇 발이 안 키우는 사람이 5kg, 10kg 그냥 허를 가지고 애들 바깥쪽에 이렇게 흩어주고 있는데 그거 다 헛방, 꽝이 다 죽었어요. 소규모일수록 소포장을 써야 돼요. 한 번 1회에 쓰고 버릴 봉지를 버리는 500g, 1kg짜리 써야 돼요. 5kg, 15kg짜리 대포장들 이래 나오는 거. 어째 그걸 한 번에 쓸 수 있으면 되는데 2, 3회 뭐 며칠 간다. 그 다음에 그 배양시가 해보면 다 죽었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제품을 사다 좋다고 해서 사다 쓸 줄 아는데 그 주의사항을 지킬 생각은 안 해요. 지키셔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안 지키면은 미기는 안 미기 똑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산균, 바실러스, 효모, 효소 다 그런 균들이에요. 유해균들. 그게 제일 중요한 균들인데 그 모든 그 우리가 곰팡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TMR 하나 TMF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원료 사다 놓고 비 맞으면 부패되는 거 아까워서 쓰거든요. 그거요 사료 절단됩니다. 이 우리가 유해균보다 독균들 곰팡이가 정식을 더 빨리 해버려요. 위생시험소 같은 데 우리가 실험을 의뢰를 해보면은 그게 정식을 훨씬 빨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된 원료는 쓰면 절대 아깝더라도 돈 주고 사왔지만 퇴비장으로 가야 돼요.
그 소를 다 망치는. 여러분들 그런데 염두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짤람이라 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거는 경주인데 경주 천년한우 교육을 한번 갔더니만은 그 양반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한번 당신 뭐 소는 많이 키우지 뭐 제대로 하나 이런 농담을 한번 했더만은 진짜 내 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자 뭐봐라 기계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니까 교육도 이제 가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가니까 진짜라 그래 가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육의 효과는 실천이 중요하지 교육장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교육 그 뭐 하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저 앞에 했던 그 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실천 안 하면은 관습에서 빨리 벗어나요.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게 살 길입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계속 이 암소, 송아지, 계량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후천적으로 기본 바탕만 깔아놔보면 기본 프로그램들은 가면은 나오더라. 그래서 송아지는 노코로타를 다 찌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살찐 소들이 대부분 설사를 제일 많이 하죠. 3일, 5일, 7일. 제일 일찍 하는 송아지는 3일 만에 설사합니다. 주로 대부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코로타를 찔러도 한 일주일 열흘 되면 설사를 대부분 해요. 우리가 다도 사육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 노코로타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찔른 소하고 안 찔른 소하고 치료를 해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백신은 무조건 찔러라. 분명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폐사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저처럼 1년 내 100도 이상 송아지 생산 못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송아지 하고 내기시기 전에요. 저희들 그 교육하다 보면 송아지 그 생식 체중 늘리기 위해서 뭐 구만 한 2달 전에는 이제 사료를 좀 보들어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어미한테 어머니한테 도달하기 전화내기를 하고 네.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한 달 정도 조설만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송아지 태어났을 때 생식 체중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을 오시는 분들 뭐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현장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 근데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근데 조금씩 다른 걸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다 이렇게 이 답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 들어보고 봤을 때 내하고 언제 얼마 잘 맞는가 그것을 막 접목을 그걸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문제 없어요. 그 후배 검정농가시라고 했잖아요. 예. 혹시 생식 체중이나 이유 체중을 다 아십니까? 생수 체중은 잘 안 답니다. 이주 체중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정리가 아직 다 많은데 입력은 시기 좋은데 이유 체중을 대충 뭐 몇 발 달아보면 대충 통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일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김 사장님이 질문한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예. 지금처럼 뭐 밥이 된 것들은 전 한 달부터 후 한 달까지 뿐만요.
생식 체중도 마찬가지로 그 보편적으로 지금 그냥 안 달고 보신다고 하면 주로 보면은 한 20, 한 7, 8kg 대, 30kg 대 그건 당연한 체중이고 그다음에 납니다. 이후 체중은 생식 체중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한 50 몇 킬로 대, 한 60kg 대 나옵니다. 우리가 3개월 이유하거든요. 그래 제가 작년에 이 송아지를 114두를 생산을 했는데 한 반반 정도 이래 나와요, 비율이. 그리고 한 10마리 정도 배설을 했는데 그 매년 이렇게 데이터를 해봅니다. 누가 뭐 시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새끼를 죽인 소들이 그런 원인을 아까 분만 후 한 달 동안 조사를 주는데 조사료는 애니얼 줍니다. 애니얼 수익 근처. 아, 예, 안 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단백질도 강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송아지들한테 단백질은 뭘로 유질에 단백질이 뭐가 있습니까? 페리뉴얼의 그 수익 근처 그거를 의뢰를 해보면요, 그 조사를 그 수익 근처 자체를 해보면 조단백하고 조지방하고 비율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돼요. 그걸 충분히 주면은. 괜찮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농협 사료에서 나오는 그 잎먹이 사료 그걸 따로 주지요. 송아지들은. 예. 엄마한테는 별도 사료를 그게 안 하고 예, 송아지만. 예. 송아지만 그 어린 사지 그 사료가 뭐 이름 각자의 생각에는. 그걸 이제 제가 아까 소를 이렇게 계속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만 칸에는 그 전부 다 이 자기 전버기 사료 통을 다 달아놨습니다. 다 달아. 예. 조사료만 줄 때 조사료 건수를 무리하게 우려 안 씁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몇 킬로 정도? 키로 수는 제가 안다 한 5kg 정도는 줘요, 하루에. 그러면 지금 하루 종일 먹을 거는 안 돼요. 저 보면. 어미소가 초기 이제 송아지 젖대고 비육로 나갈 경우에는 이제 비육 사료 안 주고 조사료만 주면 설사가 훨씬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병실구일 경우에는 분초만 들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살은 좀 빠집니다. 그 근처만 줘보면 빠져요. 살은 빠지는데 그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이제 연간 송아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연간은 이제 도태두수도 나와야 되겠죠. 도태두수들은 별도로 또 뺍니다, 우리는. 자, 남한 소도 있고 아까 문제됐던 소들, 이런 소들은 마지막 수정을 시켜서 비육 농장에 가가지고 계류를 합니다. 계류를 해가지고 살을 올립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금 계속 어쨌든 그 상차도 많으시고 재기 발전도 빠르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사실 질문하는 이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조사료만 먹어가지고 영양 회복이 안 되는데 새끼가 정상적으로 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은 그 애가 재기 발전도 빨리 온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재기 발전이 빨리 와가지고 스케일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 조사료만 먹어가지고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궁금한데 실제로 농장이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가보고 싶어요. 지금 올해 19일 날 지금 속초 양양에 지금 농장에 번식 농장에 오기로 해놨는데 지금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초 양양에 됩니다. 저는 경험을 제가 해보니까 이제 새끼 뺏는 소들, 이제 발정 대기 소들, 그 소들은 볕이
이제 TMR 비뱉는 것도 주고 볏짚을 하루 종일 먹도록 원형 그냥 줘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임신 후 초임, 이제 처녀 초임 오는 소들 기본 TMR 줘놓고 볏짚은 하루 종일 먹도록 먹고 남을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한에서 산차에서도 이래 봐주셨겠지만 거의 1년에 한 마리씩 다 놓습니다. 여러분도 뭐 교재에 들어 계시겠지만은. 충분히 저가 해본 경험은 그래요. 그러니 개개인의 특이 조금 다르고 지역마다 약간 다를 거고 또 여러분도 하는 것도 조금 다를 거고 저는 지금 요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송아지도 요 정도 죽고 자 이렇게 이제 폐사율을 이제 줄여야 되는 게 이제 제 일이고 최대한 이제 줄여야 되겠죠. 설사가 그 아까 설사들 제가 요것도 저희 농장이 아닌데 요거는 저 사천입니다. 어습죠? 이게는 나도 이분 집에 가보고 참 놀랐는 생활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송아지 설사한다고 절식하라 하면은 끈으로 묶어가 뺀다든가 속상과학에 나오는 마스크를 쓴다든가 코에 요렇게 끼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집에 딱 가니까 이걸 딱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생각했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물으니까 그래 교육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그래 했다 앵겨. 그래가지고 농장에 설사를 하는데 우연찮게 저기 우리가 저기 양파 망태기지요. 그게 눈에 딱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거 한번 깨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깨었다 덮어 씌워놨다 하더라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예?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가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고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한 장 찍어가지고 해봤는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지요?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게 생각해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비육에 들어가면 오늘 이제 투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거세를 한 6, 8개월 솔직히 저희 거세를 좀 어쩌다 보면 새끼를 생산을 방금 보시다 많이 하다 보면 좀 쫑치는 놈도 있고 그래요. 무난하게 잘 크는 놈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6개월 안 되는 것도 거세해요. 5개월 며칠 되는 것도 빠른 놈들은 하고 늦어도 8개월 안에 합니다. 그래 저 밑에 지방에서 거세를 지금 등급 제도도 또 바뀐다고 하니까 빨리 해라 하니까 뭐 장에 나와야 그걸 사지. 제가 시장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어쨌든 거세는 등급 제도가 여러분들 뭐 평가원에 잘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제도가 바뀌면 거세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방에는 지금 송아지 시장이 거세 해가지고 뭐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있던데 아직 저는 가보진 않아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송아지장이 거세장이 해가지고 시장이 형성하면 되겠나 저는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도에 비해 가지고 현장에 이제 이 제도 빨리 안 바뀌어주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비유구들도 TMR하고 뭐 육성비육 사료, 볏짚 이래 이제 말기에는 이제 알팔파나 티모시를 알팔파는 이제 하고 티모시를 이거는 저 이제 어릴 때 육성기 때 이래 주고 우리가 이 사료를 급여를 하는 방법도 확실히 횡성은 교육을 많이 했는가 하는데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다 지역들 티모시하고 강사님 티모시하고 육성비육하고 같이 줘요? 1차적으로 아침에 제가 농장에 이번에 TMR 비벼있는 거를 1차적으로 줘요. 1차적으로 티모시 이제 TMR 비벼있는 걸 딱 하면 줍니다. 그 다음에 한불 주고 그 다음에 육성비육 배합사료를 줍니다. 그 위에. 여기 힘성에서는 그냥 TMR 육성비육이면 그것만 먹이고 조사료 섞어주지 말라고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섞어준다니까. 이제 이거는 그 이야기는 이제 제품 사다 쓰는 거고, 그건 육성비육에 맞춰놓은 TMR을 제품화되는 거고. 예, 예. 이제 영양이 조금 모자리도록 비벼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드레싱을 시키는 거죠. TMR이 영양이 좀 약하니까 배합사를 좀 보충시켜주는 이런 경우죠. 근데 우리가 육성기 때 조사를 많이 주고 살 지우지 마라 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살은 지우되 지방을 안 채워야 돼요. 예. 육성기 때 단백질 깔아 높여줘야 되는 거지 지방질 높여주면 한번 등지방이 육성기 때 등지방 잡으면 그건 영원한 시를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해야 돼요. 거세비육에서는. 지금 현재 사장님 하는 방송이요. 네.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기 뭐냐면 고급 근처에다가 TMR 믹서할 때는 내가 보니까 거의 고급 근처만 이렇게 해가 갖다 주고 육성으로 살을 얹어주는 거 그러니까 소가 잘 크지요. 근데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난 우리 일꾼한테 시키니까 일꾼은 또 시키면 시킨 대로 뭐 자기는 일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도 내가 해야 되고 그렇죠? 혹시 농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3명 있습니다. 아, 사장님 말고. 네. 저도 교육을 많이 받고 지금도 저도 교육 많이 받습니다. 받고 또 새로운 뭐 기술이 또 있는 지금 우리 농장에도 지금 어제부터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박사님 두 분 와가 지금 숙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험한다고 다른 분야. 제가 이런 실험을 상당히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 축산과학원 개발했는 거 이제 자체 실험하고 현장 실증 실험 지금 원래 대상자 해가지고 지금 실험한다고 지금 와가 있는데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 이제 저도 교육을 내가 이제 본래부터 제가 논문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많이 받고 실천을 해보고 요래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요렇게 해라. 더 이상 하지 말고 남는 시간 낮잠을 자든 술을 먹든 그건 타치 안 한다. 그건 딱 이런 규모되니까 일하는 사람을 딱 쓰면 딱 규칙이 딱 정해져요. 그분들인데 딱 주인이 시키는 거 이외에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아까 말씀한 자꾸 욕심에 더 좋은 게 되는 이런 게 절대 없어요. 사람을 써보면. 안 줘가 탈이지. 더 주지는 절대 안 해요. 예, 규모가 되면은 인력을 써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 소도 어떤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이제 특히나 사과 쓰시는 분은 송아지를 이제 한목에 사고 한목에 내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들은 뭐 연중 이래 놓으니까 뭐 빨리 익는 놈 빨리 나가고 좀 덜 익은 또 더 좀
좀 더 키우고. 그러니까 평균 데이터를 내보고 이래 하는 거지. 뭐 한 칸에 있으니까 한 칸에 다 낸다고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사과 쓰시는 분들은 뭐 피하야 또 사역포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런 사진은 많이 보셨죠? 뭐 행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TMR 이야기했는데 이제 TMR 같은 경우는 육성기 때는 건 TMR이 좀 낮고 전기 때는 섭 TMR이 낮고. 교육해가지고 전부 부산으로 출하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울산에는 자체적으로 다 울산에는 모자랍니다. 울산은 경매장에 있어요? 경매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에 같은 경우에 소가 한 3만 한 5천도 정도 되는데 인구가 12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촉산인들의 속회하고는 절대 부족입니다. 멀리 부산 캐봐야 울산서 뭐 한 시간 거리지만은 부산에 뭐 노폐우들은 내려갈까 젊은 소도 좋은 소들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그만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소들은 또 암소들 같은 경우 암소들 같은 좋은 소들은 김에 내려갑니다. 최고 단가 받으러. 우리 영남권 같은 데는 여기도 괜찮죠. 수도권이 인접해 있으니까 소비체가 특히나 이 횡성 같은 경우는 소비체가 괜찮은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만 잘 습득하시면 판매처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섭 TMR이 전기 때, 육성기 때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 이렇게 켜야 되죠. 섭을 좁으면 이렇게 옆으로 안 퍼져요. 밑에 쳐지지. 교육을 받아보시고 해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해봅니다만은, 육성기 때는 건 TMR 쪽으로 가야 돼. 그래, 마른 건초. 티모시 같은 거. 어떤 분들은 그 티모시 단 그것도 또 썰어가지고 또 주는 분도 또 계시고. 많이 먹이라고. 여러분 다 근처에 티모시는 단백질이 상당히 제일 높으니까. 단백질가 높아야 살은 차더라도 지방은 안 잡는 거죠. 그러니까 등지방이 낮게 올라가. 그런 부분, 이론학적인 부분은 우리가 할 사항들이 아니고, 어쨌든 육성기 때는 고급 조사를 섭TMR은 건 TMR이 낫다. 배가 옆으로 퍼져야 등지방도 중요하지만 등심도 커지는.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걸 아니야, 맞을 거 아니까 판단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론학 하시는 분들도 그래 하고, 우리가 농가들 소 좀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야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그럼 따라 하시면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도 오늘 저도 교육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렇게 해라. 한 달에 한 2kg, 3kg 나오면 그거 몇 발이 딱 줘라. 딱 그거까지만. 절대 나오지 마라. 그건 제가 이야기고. 여기는 제각 많이 하지요.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 조금 앞섰으니까. 네. 아까 말씀한 제각 안 해가지고 이런 사고서들 사진입니다. 제가 떠박아가지고 다 이 사고서들이. 이 뿔 가지고 박히고 빠지고, 지금 빼가지고 수술하는 장면이. 제각은, 어쨌든, 제각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데, 제각은 이유불문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 암수, 어떤 분은 암수로도 해야 되나, 어떤 분은 거시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암수험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계시던데. 거세는 이유 불문하고, 거세든 암수든 제가 하는 게 제가 볼 때 원칙이요. 내가 해가본 경험으로서는. 사고 줄이고, 생산비 적게 들고, 고급육 생산하는데 유리합니다. 축사 똑같은, 약간 50 면적에 예를 들어 5발이 들었습니까? 제가 했는 소하고 안 했는 소 딱 비교해보면 축사의 바닥 지름이 다른. 확실히 제가 했는 소들이 운동량이 적습니다. 영역 싸움도 덜하고, 그럼 휴식 시간도 길어지고, 한 칸의 편차, 체중 편차도 적어지고, 뭐 설명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 하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큰 소 관리,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면실, 주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두고 여러분 이제 어떤 데 가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얘는 행성하는 뭐 브랜드 사료 먹입니까? 네. 저도 농협 사료 중에 우는 또 브랜드 사료가 있는데 그것도 안 먹이고, 농협 사료 중에서도 제일 싼 거를 먹입니다, 저는. 보면은 제일 싼 거를 이렇게 먹여보면은 마블링 사료야, 면실이 없어요. 사료가 메이커들이 많은데 면실이 조금 많이 들은 사료는 좀 비싸고, 마무리 사료 중에 면실이 적게 들은 사료는 좀 사요. TDN가 열량이 좀 다르고. 근데 저는 제일 싼 거에다 면실을 추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면실이 옥수수보다 비싸고, 이제 산 사료들은 TDN가를, 옥수수 가지고 TDN가를 맞춰주는 거고, 이제 비싼 사료들은 면실을 이어가지고 TDN가를 맞춰놓는데, TDN가가 좀 높으면서 사료값이 좀 비싸고. 근데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쓰는 게 많이 사기치더라. 우리가 마블링 사료가 보통 한 73%, TDN가 74%, 뭐 일반 어떤 메이커들은 한 75%까지 맞춰놓은 소들, 메이커들도 있던데, 저거는 이야기합니다. 면실 안 넣고 73% 맞춰놓은 사료에 25kg에 요거 키로에 500원 계산하고 1,000원어치를 한 포대에 딱 넣으면은 27kg 되고 TDN가는 75% 된다. 나는 계산을 그래 합니다. 사장님, 앞선 분 중에 죄송한데 예. 저 위에 MRI 저게 뭐나요? 근처. 근처에? 예. 근처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애니얼 이게 제일 싼 겁니다. 싼 거예요? 예, 제일 싼 겁니다. 번식우 사료를 베이스로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TMR 베이스를, 아니 이제 번식, 우리가 이제 비육 농장하고 이 투사이클로 돌아가는데 TMR 기기가 번식우 농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식우 기준에 배합비를 맞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육에 오니까 영양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TMR 원료로 번식우 사료를 쓰시는 이유는 이제 번식우가 기준이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 말씀요. 그러니까 TMR 하시는 분들이 해보면은 산원료 뭐 이런 걸 많이 갖다 해가지고 원가를 되게 낮추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밖에 다른 일에 보다 보니까 원료 사로 댕기고 실로 댕기고 이 형편이 뭔데요. 근데 제품이라든가 농산부산물이라든가 뭐 주정박이라든가 이런 뭐 부산물들, 회사 식품 부산물을 이렇게 써보면은 회사에서는 엄청 싸게 나오는데 이놈 중간 유통상인들이 다 빼먹어 버려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너 안 쓴다. 내가 내 배합 사료 섞어 쓰겠다. 아니, 사료 회사들 보면 그 TMR 하시는 분들 용어로 예. 더 낮은 가격으로 예, 퓨리믹스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것도 역시 이제 조금 농업사로서 그거 쓰락하는데 저는 일단 내 계산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배합 사료하고 버스 베이지하고 요 원료로 해가 써가지고 요걸 딱 비벼가지고 저는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농협 사료나 제가 또 학교 쪽에 교수님들하고 또 교류하는 것도 있고 내가 또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분 분석 의뢰를 합니다. 학교에 공식 노트를 통해가 해보면은 잘 나와요. 지금 요걸 지금 뭐 요거 몇 킬로 요거 몇 킬로 요거 몇 킬로 요거는 저 나름대로 배합비를 짜기 때문에 그 킬로수 중요한 건 없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지금 쟤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TDN과는 ADA라든가 NDF라든가 조단백 조진방이라든가 일반 메이커보다 상당히 잘 나옵니다. 원가 기준 계산대도 그렇고 요 기준을 딱 해가서 학교에 의뢰를 해보고 원가 계산을 해봤을 때 사 쓰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이렇게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좋고 그럼 또 검증을 또 해야 되고 또 원료가 바뀌면은 또 의뢰를 해봐야 되고. 여기 말씀 중에 제가 예. 하나 드리겠는데 왜 하필이면 번시고 사료를 갖다 이게 지금 이 베이스가 자체가 번시구 사료를 비비는 기준입니다. 지금 요 원료들을 요렇게 이어가지고 비비는 기본 틀이 번시구들 아까 사진 보셨죠? 번시구들을 미기기 위한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그냥 큰소 비료 관리해서 지금 마늘이가 좀 틀려서 좀 제가 여쭤보는 요거요. 요거는 별표에 요거는 요거하고 다르게 요거는 번시구 저게 아니고 TMR 큰소 비육 면실 요거는 비유구 요거는 이제 번시구 비배는 기준이고 요거는 요 비유구들 말기에 면실을 엮는 이유지요. 여기 요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73%짜리 배합 사료 마블링 사료에 제일 상기 면실이 없어요. 옥수수가 TDM 많잖아요. 때문에. 면실에 독성이 있는 걸 알고 있나요? 그런데 육성 이하는 문제가 있는데 말기에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배합비 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면실에 큰소 제가 볼 때 마블링 사료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럼 저는 그냥 이 사료 위에 그냥 흩어줍니다. 한 마리에 한 150g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거가 말기에 저거 하니까 중조 좀 급여해주고. 발효는 안 시키신 거죠? 그냥 만들어서 바로 준비하신 거죠? 하는 거요. TMR 한 통 비비면 이틀 줍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냥 바로 준비하신 거죠? 예. 알죠. 오늘 비비면 내일 아침 주지. 하루 정도는 예. 오늘 오전에 비비면 내일 아침 종이지. 오늘 아침에 아침에 미기는 게 아니고. 사오시는 거하고 직접 만드시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많이 날걸요. 그러니까 20kg에 예를 들어 한 6,000원 정도에 사오거든요. 네. 6,000원, 한 9,500원. 네. 만드시면 어느 정도 그냥 쉽게 사장님 지금 저 만드신 TMR 사료가 수분하고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내 사료가 뭐 수분이 30%인데 수분 30% 놔두고서 단가가 얼마 정도나라고 대충 계산하시는 수분을 내가 학교 의뢰를 원래 6월 달에 하니까 36% 나오더라고요. 36%. 그럼 네. 건물로 64%요. 네. 그 34%짜리 사료를 만드시는데 들어가는 단가가 대략? 아까 뭐 6,000번 사람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한 반은 안 됩니다. 이거를 비벼도 200원이야.
200원은 됐지. 대략 200원 정도. 그럼 300원짜리 가면은 그냥 수분을 제로 예? 예. 그거는 이제 임의대로 계산해 주셔. 그거까지. 그래. 예. 원가 만들어 보시면 대충 원가 나오실 거고. 그래.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량 기준해 가지고 건물 이런 어떤 영양가 대비 가격이 나와야 되지. 생산 그냥 비벼낸 단가 원가 계산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 여러분들도 조금 개개인의 생각은 약간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까 마지막 3개 마블링, 보리, 면실 추가 거래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뭐 아시겠지만은 참 이게 목표입니다. 저도 이런 소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시점 되면 이런 소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보고 또 데이터도 많이 만들어 보고 안 해보면은 자꾸 시간이 좀 자꾸 잊어버리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기록을 하고 자꾸 데이터를 해봐야만이 그게 이제 기술이 되고 노하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서술 형태로 이렇게 자꾸 가는 것보다 계속 제가 학교에 또 나가면 이 교재가 필요 없고 오늘 횡성에 와보니까 직접 대화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 지역을 이래 가보면은 다 이래 친구고 아는 분이고 서로가 일반 대화는 이래 하면서 자기가 하는 요 기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기술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을 서로가 공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하고 제가 대답하는 거고 1대1로 하면 1대1이 대화가 됐지만 여러분 전체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 차이점이 또 나올 것이고 내 스스로 문제점도 너한테 이야기 안 하고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 내가 볼 때는 이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토론이 더 중요하다. 자꾸 저는 그러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교재 진행하는 도중에도 오늘 아예 말씀 중간에 해주시니까 저는 말씀하시면 난 잘 이거 안 하고 이 대답부터 먼저 합니다. 그게 제일 궁금한 사람들이니까. 그래 저도 교육을 이러면 저 교육 끝나고 마지막 질문해라 할 때 그때 질문해봐야지 하고 기록해놨다가 왜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 질문해보면 시간 없었고 못 해보고 그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궁금한 거 그때 물어보고 그다음 그때 대답하면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까 저 뒤에 분도 생각이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수학 공식 푸든 답은 없으니까 이게 그렇죠. 네. 수학 공식 풀듯이 딱 답만 나오면 누가 못하면 다 알려주지. 기계가 찍어내보지. 안 되니까 약간 방법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통계학들 나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른 분들 하시는 또 특징이 있을 거고 또 제가 하는 부분은 또 제가 하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잘 접목하셔가지고 고급 육생산을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